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약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희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오영나 한국 미혼모 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아이들이 178명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이 일단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네. 그 아이들의 좀 존재를 알 수 있었더라면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얼마나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번에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등록 아동이 2,200이라고 그렇게 감사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베비박스로 간 아동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베이비박스로 간 아동이 과연 미등록 아동일까요? 미등록 아동이 아니거든요. 예. 이 아동들은 기아로 해서 성과 본을 만들어서 이미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두 사랑 공동체에서 발표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온 아이들이 1,418명인데 그중에 예. 373명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했고, 예. 그다음에 1,045명은 미아 신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미아 신고라는 것이 즉 고아로 되어서 성과 본을 만들어서 호적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미등록 아동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더 가시는데요. 예. 임시 신생아 번호가 7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참나라를 6자리 플러스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 7자리가 나오고요. 네. 거기에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에서 보호자 한 명의 그 정보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보호자 한 명이 거의 100% 어머니입니다. 산모의 정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미등록 아동을 발표할 때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의 번호가 주민등록 번호로 이관되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뽑은 건데요. 예. 이 기준이 모의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로 간 아이들은 고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 정보와 연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 정보가 연결이 안 된 아이들이 전부 다 미등록 아동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이 사정을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 숫자에다 포함한 겁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전수조사에서 쭉 나오고 있는 그 베이비박스로 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사례를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예. 사실은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좀 확인을 해본 내용입니다. 네. 그랬더니 매칭이 안 된다. 예. 시스템상 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베이비박스로 간 아이들이더라.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알고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 숫자를 부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일을 하다가 네. 이런 것까지는 좀 미처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잠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200명 가운데 1,400여 명 정도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지고 출생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임시보호 번호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일단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예. 네. 임시 신생아 번호는 다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700여 명 정도, 800명 정도가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근데 똑같은 원리로 보면 또 하나 좀 여기서 매칭이 안 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뭐죠? 미혼부 자녀의 경우는 출생신고할 때 모가 공란으로 올라갑니다. 예. 아까 제가 임시 신생아 번호는 모의 정보로 추적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모의 정보가 미혼부의 자녀들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미혼부는 출생신고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미혼부가 이제 출생신고하는 그것이 이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는 절차입니다. 예. 근데 2015년부터 약 1000건가량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과에 대한 통계치가 2018년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인용 결정을 받은 게 306건이고요. 한 네. 60건 정도가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대략 그냥 이전엔 결과치의 통계가 없지만은 한 1000명 중에 반은 인용되고 반은 기각됐다. 이 정도 보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 지금 미혼부가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 또 한 800명 정도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상당수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금 출산 준비가 안 된 10대나 20대 어린 위기 임산부, 이 좀 실제로 영아유기를 하는 또 살해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좀 저희가 만나본 10대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임신을 한 경우는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네, 전부 다 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맞이했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고,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죠. 근데 문제는 제가 임신기 여성에게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해주는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밖에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예.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좀 의논하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는 없습니다. 네. 민간 차원에서는 좀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보통은 임신 중단 시기도 놓쳐요. 예. 놓쳐서 늦게 알고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직후에 그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생 통보제를 도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리고 또 익명 출산제와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익명 출산제가 이렇게 10대들, 특히 이제 미혼모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임신 초기부터 만나는 경우는 초기부터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주거 문제나 학업 문제나 앞으로 양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상담하고 준비한 친구들은 그래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이후에 아이를 잘 키워갑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결 방향은 이들에 대한 좀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범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예, 미혼모를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실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익명 출산제 이야기하면서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신 갈등 상담소가 전국에 1,000개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임신 갈등 상담소가 바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성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뭐 지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여기가 익숙한 기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교육을 받던 곳이니까 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해도 찾아서 상담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어떤 제도 설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임신 이후부터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중간중간에 그렇죠. 상담하고 길을 좀 이렇게 예. 찾아주는 작업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미혼모가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차원의 뭐 금전적인 지원이든 뭐 어떤 사회적 지원이든 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혼모를 지원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미혼모와 그 자녀, 예. 이 아동을 같이 저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하는 지원은 일단은 집을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미 나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좀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요. 아, 주거 지원요. 예. 긴급 쉼터를 운영하다가 일정도 안정화되면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더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요즘에는 왜 처음 출산하면 첫 만남 이용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1년간은 부모수당도 나오고 예. 또 근로할 수 없다면은 기초생활보장법 위한 그 수급자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지원은 최소한도의 것은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는 조금은 가능해요. 네. 물론 이거 조금 더 저희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의료비나 뭐 가구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줘야 되지만은 기본 틀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또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우는 미혼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더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문제들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닐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영나 한국 미혼모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